자, 이번 명상은 여러분들의 이 게으른 상태를 돌아보고 왜 우리가 게으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자기의 내면을 치유하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그런 원동력과 열정을 찾을 수 있게 진행하는 그 무의식 교정 명상을 준비해봤어요. 일단 앉아서 진행하시든 누워서 진행하시든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깊게 호흡하겠습니다. 수정이 있으신 분들은 양손에 수정을 쥐어주시고 수정이 없으신 분들은 한쪽 손을 심장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심장에 얹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천천히 길게 깊게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내 심장을 부풀린다 생각하면서 호흡으로 내쉴 때 나의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일시정지, 지금은 잠시 일시정지 시켜놓겠습니다. 내 심장에 있는 답답하고 무기력한 느낌에 집중하면서 자, 이번 명상은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침부터 점심, 오후, 저녁, 밤, 새벽까지, 지금 시간까지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으로 빠르게 장면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의 상태를 한번 느껴봅시다. 자, 그때 내가 컨디션이 어땠더라? 내 몸이 얼마나 피곤했더라? 내 육체가 얼마나 피곤했더라? 내 마음 상태가 어땠더라? 자, 여러분들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점검해봐야 될 것. 내가 그때 휴식을 취해줬나? 20분, 30분이라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았나? 자, 여러분들은 힘든 상황에서 중간에 휴식을 취해줬어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내가 남는 저녁과 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이 아니어도 어제, 그제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기억을 순차적으로 정리한다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 생각처럼 잘 흘러갔나요? 계획했던 것들 잘 해냈나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어디가 어떻게 불만족스러웠는지, 내가 어떻게 했어야만 내 성에 찼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나한테 기대했던 게
얼만큼인지 무엇인지 또는 어제 하루 내가 나한테 기대한 게 어느 정도인지 하나하나 항목별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난 아침에 체조도 했어야 됐고 아침밥도 제대로 차려 먹었어야 했고 늦지 않게 집에서 출근해서 지각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가서도 최고의 업무 효율을 보여서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아야 했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중요한 일 처리도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했고 저녁에도 집중력 발휘해서 업무를 잘했어야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시간을 알차게 써서 10분, 20분, 30분 핸드폰하고 민기적거리는 시간도 없어야 했고 바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했어야 했어.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근데 나는 누워서 핸드폰만 줄창했던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아까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컨디션 체크했었죠. 그 컨디션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일, 머리 쓰는 일 또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았다가 왔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만 왔을까요? 대중교통 사람 그 많은 데서 왔다리 갔다리 시끄러운 소음 듣고 회사에서도 편안하게 앉아서 일만 한 걸까요?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 아이디어들과 씨름하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피곤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어요. 그 휴식이라 함은 때때로 편안하게 무언가를 보는 것도 휴식일 수 있겠지만 정말 피곤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누워있는 게 진짜 휴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쉰다고 했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떠올려보세요. 내가 밤새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서핑을 한 게 내 심리적으로는 휴식이 됐을지 몰라도 내 육체에는 무리가 갔을 겁니다. 우리는 낮에도 일을 했지만 밤에도 몸에게 피로를 주고 있었어요. 완급 조절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오늘 하루 이만큼 했어야 됐어 라고 설정했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솔직히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가요? 자, 심장에 손을 얹었으니까 한번 양심을 잘 떠올리면서 양심적으로 한번 점검해봅시다. 내가 지금 욕심부리고 있는 이 하루의 목표가 정말 달성 가능한 것인지. 그래요. 열심히 해서 달성 가능한다고 쳐봅시다. 이 일을 매일매일 100일 동안 365일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여기서 할 수 있는데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거는 아주 적절한 목표를 잘 세운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매일매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많은 걸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넓은 빈 공간에 도착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일 수도 있고 마음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 하루를 얼만큼 일해야 되는지, 얼만큼 노력해야 하는지 분배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앞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건지.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좋아요. 아직 목표 설정이 안 된 분들은 최대한 뚜렷하게 미래상을 그려보려고 상상을 해보세요. 평소에
내가 원하는 방향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이 더 쉬울 거예요. 자, 내 눈앞에 저 멀리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멋진 모습들을 마구잡이로 베낀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의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남의 목표를 베낀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이 상상되기 어려울 텐데요. 최대한 자기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미래, 어떤 것들을 달성해야지 저런 얼굴이 나올지를 떠올리면서 행복한 미래를 구체화시키길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취들을 해냈는지, 자, 그것들을 뭉텅이로 좀 덩어리로 나눈 다음에 현실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얼만큼 할지 더 잘게 쪼개보세요. 내가 저 빛나는 미래로 가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좀 가늠해보고, 그렇다면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되는 양이 얼만큼인지도 가늠해보고, 아까 전에 내가 힘든 하루를 보냈던 걸 떠올렸죠?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떼어서 매일매일 천천히 흡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루에 얼만큼의 양을 분배해주면, 얼만큼의 미션을 주면 적합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해보세요. 만만한데? 하기 쉬운데?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만 하고 한 2주 정도 해보고, 익숙해지면 조금 더 하고 또 2주 정도 해보고,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새롭게 시도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탈이 날 겁니다. 이런 귀찮은 과정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면,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미래의 어느 지점에 도착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잘 느껴지고 보이지 않아도 느낌으로 나는 미래에 도착했다, 이게 2년 뒤든 3년 뒤든 도착했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느껴보세요. 내가 나를 느끼는 방식,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 나의 고질적인 습관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고쳐진 상태,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설레면서도 즐겁게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 내 주변에 나와 잘 맞는, 나와 잘 통하는 그런 유쾌한 관계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나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는 꽤 활기찹니다.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잘하는 일들을 하루 일과로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개의 성과도 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게 될지, 얼마나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할지 느껴보세요. 자,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일도 뚝딱뚝딱 해내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 자신감을 느끼며 굉장히 많은 일을 힘들지 않게 해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열정적인 토론을 나누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함께 협력하기도 합니다. 또는 뜻이 맞는 가까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추억을 쌓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신기하게도 많은 일을 했는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떻게 하면 그 일에서 더 많은 시도를 할지, 더 완성도를 높일지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에게 감탄하고 감명받게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구나. 나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 여러분들이 자기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신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멋지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한테는 꼭 필요한 사람이며 어떤 사람한테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꼭 맞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무능력하거나 게으르거나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놀랍게도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열성적이고 자기의 부족한 점도 쿨하게 인정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것을 성취해내는 사람,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때로는 굳건한 마음으로 사건 사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도 가지고 있고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걸 또 딛고 일어나는 강인함도 있어요. 왜냐면 이 일을 아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힘든 과정이 있어도 또 그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일 자체에 대한 애정으로 힘든 일을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번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시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확인받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의 이 멋진 부분들에 도취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미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쏙 맞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거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명상을 하고 있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지점으로 돌아오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신에게 얼마나 불만족스러운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도 적절한 장소에서 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 나에게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 나에게 적합한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의욕이 생기고 프로페셔널해지고 열정이 샘솟고 열심히 할 만큼의 의사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게으른 하루를 보냈다면 혹시 내가 쫓고 있던 미래가 남의 꿈은 아니었는지, 또는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어설프게 만들었던 목표는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내가 가장 빛나 보이는 그 미래를 쫓으면서 그 미래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이것도 갖춰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좀 공부도 해야 되겠고,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능력도 쌓아야 되고 연습도 해야겠지?
자, 이런 것들을 쭉 거쳤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근데 이 가늠하는 시간을 파악하는 이 시야도 공부를 한 만큼 보입니다.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들을 이번에는 1년 단위로 끊어 봅시다. 이번 한 해 또는 다가올 내년 한 해에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이걸 또 반절로 나눠 봅시다.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이번 달치로 또 나눠 보세요. 거기에서 오늘 하루만큼 아주 만만하게 뭐 이 정도는 쉽겠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요,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무조건 끝낼 수 있는 정도가 딱 한 입 크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 할 수 있는 거 딱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고,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2-3시간 정도면 적합합니다. 시작하는 입장에서 2시간 이상의 이 미션을 주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2시간 정도, 짧으면 1시간, 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전략은 매일매일 한 달 이상 요것들을 실행하는 거, 하루에 1-2시간을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늘리거나 새로운 걸 하거나 시간차로 천천히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이 길을 더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될 테고요. 그만큼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내공이 쌓일 테고요. 시간만 걸린다 뿐이지 반드시 그 미래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연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를 만날 차례입니다. 5살, 6살일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눈앞에 천진난만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게으르다, 한심하다, 이것밖에 못해? 네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이렇게 실패만 하는 인생 부끄럽지도 않니? 살 가치가 있다 생각하니? 내가 가장 심하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떠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압박감을 줬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한심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던 간에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였을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비난의 말을 쏟을 때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내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열심히 하던 걸 던지기도 하고, 시무룩해서 고개를 팍 숙이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드러눕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몰아붙이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바라는 상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엇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게 과연 건강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 자신이 나의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압박감, 그런 가스라이팅을 듣고 과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을
그런 의사가 생겼을지 아니면은 도리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을지 떠올리면 이제부턴 내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 앞에 있는 내면 아이, 또 다른 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한테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잘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내가 욕심부려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래. 저 빛나는 미래에서처럼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던 그 미래 속에서 살아가길 바래. 우리답게, 우리의 취향에 맞게 즐겁게 살기를 바래. 그러기 위해선 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된대.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욕심만 부리고 너한테 비현실적인 목표를 강요해서 힘들었지. 앞으로는 너의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쌓아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해볼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할 수 있는, 저 미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미션을 준비했는데 어때?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많으면 얘기해. 내가 줄여줄게.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가 적당하다고 하는 만큼의 양을 내가 분배해줄게. 자,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내면 아이가 뭐 자기랑 다른 존재인 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조금인데 좀 더 해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양 조절을 해보세요. 그리고 때로 너무 오랫동안 좌절 상태에 빠져서 시작 자체를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그 작은 미션을 달성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럼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또는 내일 하루에 내가 달성해낼 작은 미션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상상해 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외출했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약간의 휴식을 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최고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완벽할 필요도 없고 너는 충분히 노력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힘든 환경이었을 텐데 자기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약간의 휴식 시간을 주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쉬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거나 잠시 산책을 나가는 게 휴식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저녁도 먹고 이제 시간이 남았어요. 자,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 준비한 아주 만만한 목표 하나를 천천히 시도할 겁니다. 1-2시간짜리 목표예요. 자, 이때 부담감이 들었어.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저렇게 멋진 꿈을 이뤄야 되는데 이 1-2시간으로 내가 뭘 어찌할 수 있겠어?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 시간을 일단 채운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컴퓨터를 켜시고 뭘 찾으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거나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1-2시간 동안 그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틀째에서는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3일째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능숙하게 하게 될 테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은 이 행위에 익숙해질 거예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바로 행동에 옮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만 해서 뭐가 되겠어 라는 의심과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느리면서도 확실한 길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차근차근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들 때면 조금 더 조사하세요. 내 계획이 완벽한지, 보강할 부분은 없는지, 미숙한 부분은 없는지 매일매일 고쳐나가면서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내가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도 됩니다. 이 약간의 새로운 각도로 트는 여러분들의 시도가 결국에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곳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주고 도착하게 해줄 겁니다. 힘들다고 느껴지고 아무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미래의 그 지점을 떠올리면서 달콤함에 취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은 걸 해냈든 간에 스스로가 잘 해냈고 기특하다고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매일매일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 반짝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바라는 커다란 목표들은 아주 오랜 시간 지독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오랜 시간 지독하게 고통스러울 것이냐, 또는 오랜 시간 차근차근 나아가며 성취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것이냐, 이 두 개의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까지 서툴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걸 부디 알아주시고,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마다 몰아붙이기보다는 무엇을 노력했고 무엇을 해냈는지에 집중하며 그때그때 칭찬도 해주고, 스스로의 이런 고된 마음도 알아주고 휴식도 적절하게 취해주면서 좀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의 심장을 도닥이면서 이렇게 한번 소리내서 말해봅시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땡땡아, 네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어. 그치? 남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좀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딴에는 참 힘들게 살았는데 뜻대로 안 된 적도 많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견뎌주고 잘 버텨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해서 네가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는 내가 나의 양육자로서, 내가 나의 보호자로서 너의 가능성을 조금 더 알아봐주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공부도 많이 해서 너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나도 힘을 써볼게. 완벽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땡땡아.
누구나 인정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돌이켜봤을 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지점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행복한지도 늘 살펴보며 나아가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사랑한다 땡땡아.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고생 많았어. 내일도 내일의 너도 응원할게. 언제나 넘어질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